완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된 60대 여성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로 낯선 바닷가 마을로 떠난 한 여성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황혼 이혼을 넘어서 진정한 자기 발견과 새로운 도전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꿈을 이루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아침은 6시에 시작되는군. 강서진은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63살의 몸은 45년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알아서 깨어나더군요. 서울 외곽에 있는 30평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어요.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서진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남편 태민이 깨면 안 되거든요. 요즘 들어 태민은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라서 아침마다 목이 아프다고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은퇴한 지 4년이 됐는데도 태민은 아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또 소파에서 주무셨네. 서진은 태민의 몸에 담요를 덮어주며 한숨을 쉬었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할 일도 없어진 태민은 그저 TV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로 옛날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서진은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조용해진 게. 신혼 때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밥 먹어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라고 할 만한 게 없었죠. 아침 7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주말마다 오는 유진은 언제나 정중하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있었죠. 아들 준혁과 함께 온 유진은 서진에게 인사를 하긴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일찍 왔네. 아직 밥도 안 차렸는데. 괜찮아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유진의 말은 정중했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유진은 결혼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진을 어려워했어요. 아니, 어려워한다기보다는 귀찮아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서진은 습관적으로 대답했죠. 사실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준혁은 아버지 옆에 앉아서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오면 TV부터 켜고 아내한테는 관심도 없고 유진은 부엌에서 서진이 차려놓은 반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좋으세요. 저는 아직도 이런 집밥을 못 만들거든요. 별거 아니야. 오래 하다 보니까 손에 익은 거지 뭐. 서진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음식 솜씨를 칭찬받는 게 기쁘긴 했지만 그게 자신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 같아서였어요. 나는 그저 밥 잘하는 사람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을 차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별거 있나? 집에서 이것저것 보고 있지. 운동은 안 하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귀찮아. 나이 들면 움직이기도 싫어져. 태민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은퇴 후 태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상무라는 직책이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고 할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38년을 다닌 회사였는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밥 먹자. 서진이 상을 차리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늘 그렇듯이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죠. 가끔 유진이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준혁이 아이 계획에 대해 말하곤 했지만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마누라는 말은 안 해도 할 건 다 해. 갑자기 태민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하자 나온 말이었죠. 태민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서진의 가슴에는 뭔가 콕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은 안 해도 할 건 다 한다고요? 그럼 나는 뭐죠? 말 안 하는 기계란 말인가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태민에게 자신은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인 걸까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게 고작 이것뿐인가 싶었죠.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태민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내로서? 동반자로서? 아니면 그냥 편리한 존재로서?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갈게요. 유진과 준혁이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태민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서진은 안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투명해진 걸까요?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달랐어요. 태민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고 함께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꿈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은 엄마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게 됐죠. 강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을까요? 친구들도 대부분 준혁이 엄마라고 부르고 동네에서도 1600호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작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걸까? 서진은 혼잣말을 했어요.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요? 태민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투명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태민은 또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진은 담요를 덮어주면서 태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서만 살게 된 걸까요? 서진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컴퓨터 교실을 다니면서 천천히 익히고 있었죠. 처음에는 키보드 치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검색창에 황혼이혼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서였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를 보면서 서진은 놀랐죠. 생각보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이후 이혼 증가 추세 황혼이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 해결책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의 인생은 없고 통계를 보니 2024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이혼율이 전체 이혼의 35%를 넘는다고 하더군요. 나도 그런 건가? 서진은 자문해봤어요. 자신도 그런 투명한 아내 중 하나인 건가요? 며칠 뒤 서진은 용기를 내서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태민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산다는 게 뭐예요? 태민이 그제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는지 기억해요?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났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눴는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죠. 여보는 은퇴하고 나서 뭘 하고 싶으세요?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계획? 별로 없는데.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저는요? 제 계획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태민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서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아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도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 이제 애도 다 컸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태민에게 자신은 그저 함께 편하게 살 상대 정도일 뿐이었죠. 저는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거 여보한테 말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태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보면 되잖아. 이제부터요? 6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부터 생각해 보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63년을 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살고 싶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한 결심이었죠. 서진은 그날 오후 가정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한 거였죠. 태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죠. 서진은 태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어. 그렇게 서진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서진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강서진 씨,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성격 차이입니다. 간단한 답변이었지만 그 안에는 35년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쌓이고 쌓인 무수한 감정들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요즘 아메리카노가 6,000원이나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강서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강서진으로요. 당신이 뭘 하고 왔다고? 태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온 이혼 조정 통지서를 손에 든 채로 서진을 바라보는 태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혼하자고 했어요. 서진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각오하고 있던 순간이었죠. 태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이혼이 뭐야? 태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태민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평소에 조용하던 태민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한 거예요. 오래 생각했다고? 언제부터? 여보가 저를 마지막으로 서진아라고 부른 게 언제인지 기억해요?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났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여보라고만 부르게 됐고 그마저도 뭔가 필요할 때만 부르게 됐죠. 이름으로 부른 게 언제였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요? 나이 들면 참고 살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태민은 이런 서진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서진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뭐가 불만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진의 말에 태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니. 그럼 지금까지 35년은 뭐였다는 거죠? 준혁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애가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 준혁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 태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서진이 벌써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죠.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사실 서진은 며칠 전에 준혁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준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농담이죠? 농담이 아니야. 엄마가 이런 농담을 할 것 같아?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더 이상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은 준혁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준혁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힘드셨구나.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강서진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것 같아서. 준혁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는 있었지만 설마 자기 부모님이 이혼할 줄은 몰랐죠. 그럼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응. 엄마가 결정한 거야. 유진이는 뭐라고 해요? 아직 말 안 했어. 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죠.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한 것도 놀라웠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엄마, 정말 마음 바뀔 일은 없어요? 없어. 이미 결정한 거야. 그 대화를 떠올리며 서진은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도 이해해줬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럼 유진이도 알아? 아직이에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태민은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 아들도 아는 상황, 그리고 서진의 단호한 의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았죠. 그럼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이유가 뭐야? 정확한 이유 말이야.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쌓여온 무수한 작은 일들이었죠. 여보가 우리 마누라는 말은 안 해도 할 건 다 해라고 했을 때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제가 여보한테 뭐예요? 말 안 하는 기계예요? 태미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칭찬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한다고 칭찬한 거잖아. 칭찬이요? 그게 칭찬이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보는 제가 말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보는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태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서진은 늘 거기 있었고, 늘 똑같았고, 늘 필요한 일을 해줬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만족하는 줄 알았어. 만족이요? 뭘 보고 만족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불만이 없어 보였어. 불만을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여보는 저한테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원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니. 뭐가 늦었어?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되잖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35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미 지쳤어요. 지쳤다고? 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강서진으로 살고 싶어요. 태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진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혼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 따로 살면 안 돼? 이혼 말고 따로 살면 뭐가 달라져요? 여전히 여보 아내고 준혁이 엄마일 뿐이에요. 그럼 넌 뭐가 되고 싶은데? 그냥 강서진이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던 거죠.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며칠 후 유진도 알게 됐습니다. 준혁이 이야기했거든요. 유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응. 이유가?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했던 게 떠올랐죠. 너랑은 상관없어. 이건 나와 아버지 문제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일단 이혼부터 하고 봐야겠어. 유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서진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2년 동안 함께 지낸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어머니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 이미 결정한 거야. 유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거든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살아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미는 계속 서진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럼 어디서 살 거야?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어디든 가봐야죠. 서진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전남 완도의 한 달 살기 숙소였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는데 한 달에 90만 원 정도였어요.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었죠. 완도요? 거기서 뭘 하려고? 그냥 혼자 있어 보고 싶어요. 혼자서? 위험하지 않아? 위험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건데. 태미는 걱정됐습니다. 서진이 혼자서 낯선 곳에 가서 살겠다니. 하지만 말릴 수도 없었죠.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언제 갈 거야? 다음 주요. 다음 주? 태미는 놀랐습니다. 벌써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둔 거였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성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늦었어요. 서진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죠.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읽고 싶었던 책 몇 권. 그것이 전부였어요. 35년의 삶을 정리하는데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구나. 태미는 서진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정말로 서진이 떠나는 거구나. 응, 정말 가요. 그날 밤 서진은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아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짐이 된 것 같았죠. 잘 가. 태민이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밤새 울었나 봅니다. 잘 지내세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6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완도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편도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죠.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와, 정말 바다네. 서진은 완도 펜션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말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진으로만 봤던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섬들까지.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짐을 끌고 오는 동안 내내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라기보다는 싱그러운 냄새였어요. 어서 오세요. 한 달 살기 오신 분이시죠? 펜션 사장 박혜숙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72세 정도로 보이는 혜숙은 생각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았죠. 네, 강서진입니다. 아이고, 이름도 예쁘네요. 서진 씨,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요. 혜숙은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거든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봐온 혜숙의 눈에는 보였어요. 이 사람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온 거라는 게.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방은 2층 바다 보이는 곳으로 준비해놨어요.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전망이 정말 좋았어요. 서진은 창가에 앉아서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죠.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한 달 정도요. 한 달이면 꽤 길게 계시는 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혜숙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혼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아, 그런 거구나.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와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혜숙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처에 작은 식당들도 있어요.
부엌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공용 부엌이니까 편하게 쓰세요. 참, 근처 마트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해숙이 나간 후 서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언제든 태민이 들어올 수 있고 준혁이 올 수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었고요. 첫날 저녁 서진은 근처 작은 마트에 갔습니다. 혼자 살 음식을 사려고요. 하지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가족 단위로 음식을 사다가 갑자기 혼자 먹을 걸 사려니 감이 안 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막막했어요. 양파 하나만 사도 되나요? 마트 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해줬습니다. 당연하죠.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양파 하나, 당근 하나, 감자 2개. 정말 소량씩만 샀는데도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사는 거니까요. 계산하는데 8,500원이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금액으로 뭘 사겠냐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지만 혼자 먹는 밥이라서 그런지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바다도 반짝반짝 빛나고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63년을 살면서 이런 노을을 본 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예쁘죠? 뒤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이제 12년째 여기 살고 있는데 아직도 질리지 않아요. 매일 다른 모습이거든요. 12년이요? 원래 여기 사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왔어요. 서진은 궁금해졌습니다. 해숙도 자신처럼 뭔가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자 싶어서 왔죠.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외로운 것과 혼자인 것은 다르더라고요. 해숙의 말이 서진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외로운 것과 혼자인 것이 다르다니. 깊은 말이었어요. 저도 혼자 살아보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이혼하신 거예요? 해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감이 맞았던 거죠. 네, 진행 중이에요. 힘드시겠어요. 저는 남편이 죽어서 혼자가 됐지만 서진 씨는 선택하신 거니까 더 복잡하실 것 같네요.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서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혼이 정답인지 여기 온 게 맞는지. 후회는 아니었지만 불안하긴 했어요. 확신이 없는 게 당연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해숙 언니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되셨어요?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확신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숙의 말에 서진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은 거구나.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다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늘 들렸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가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두고 혼자 이런 낯선 곳에 와서 정말 잘한 걸까요?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4통 있었습니다. 태민에게서 온 전화였죠.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태민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다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세상에 있다니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을 간단히 해먹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느낌도 신기했고 파도가 발끝에 닿는 것도 새로웠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각들이었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느낌이 간지러웠어요. 서진 씨 산책하세요? 해숙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요. 저도 매일 아침 산책해요. 같이 걸을까요? 둘이서 해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숙은 젊었을 때 미술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림 말이죠. 지금도 그림을 그리세요? 네. 늦게 시작했지만 재밌어요. 작년에는 완도 문화센터에서 하는 전시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해숙의 말을 들으며 서진은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해숙은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진 씨는 취미 같은 거 없어요? 취미요? 별로 없어요. 뭔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없어요? 서진은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글이요? 어떤 글? 일기나 편지 같은 거요. 친구들이 제가 쓴 편지를 예쁘다고 하곤 했어요. 국어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고요. 그럼 여기서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요? 뭘 써요? 일기라도 좋고 아니면 지금 기분 같은 거라도요.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해숙의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글을 써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문구점에서 예쁜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12,000원짜리 고급 공책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늘만큼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펜션으로 돌아와서 창가에 앉아 첫 번째 글을 썼어요.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존중했다. 제목부터 써놓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나를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쓰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태민을 위해, 준혁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죠. 글을 쓰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이야기들이 주르륵 나왔어요. 태민과의 결혼 생활, 준혁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분까지. 손이 아플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서진 씨, 저녁 드세요? 해숙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글 쓰는데 4시간을 썼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겠죠. 저녁을 먹으면서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말씀대로 글을 써봤는데 정말 재밌네요. 그죠? 뭔가 시원한 느낌 들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던 게 정리되는 느낌이랄까요. 글도 그림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써보세요. 꾸준히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날부터 서진은 매일 글을 썼습니다. 하루하루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적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문장도 자연스러워지고 표현도 풍부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언제 집에 올 거야? 집에요? 여기가 지금 제 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내 집이지. 아니에요. 이제 그 집은 당신 집이에요. 태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여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정말 안 돌아올 거야? 네. 안 돌아가요. 이혼 조정은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서울 가서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집에. 아니요. 조정만 하고 바로 내려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 나가서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히는 게 시원했죠. 별이 정말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안해했어.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미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꿈도 자신의 행복도 모두 뒤로 밀어두고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미안하지 않을게.
바다에게 약속하는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그때 해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저 자신에게 미안했다는 생각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어요. 맞아요. 이제는 서진 씨를 위해 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해숙과 함께 바다를 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평화로움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2주일째가 되자 서진은 완전히 이곳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해숙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죠. 서울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고 시간에 쫓기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이 제안했습니다. 서진 씨, 완도 문화센터에서 수필 수업하는데 같이 가볼래요? 수필 수업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그림 배웠거든요.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혼자 쓰는 건 괜찮았지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자신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고 분위기도 좋아요. 결국 서진은 수필 수업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완도 문화센터 수필 수업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김은혜 선생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따뜻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늘 머금어져 있었죠. 네, 강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 씨, 반가워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수업에는 1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진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죠. 해숙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모두들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써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써보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솔함이에요. 서진은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니. 결혼한 날, 준혁을 낳은 날, 아니면 최근에 이혼을 결심한 날, 아니면 완도에 온 날. 잠시 생각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썼어요. 양파 하나를 사던 날. 완도에 와서 처음으로 마트에서 양파 하나만 샀던 그날을 썼습니다. 평생 가족 단위로 장을 보다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쇼핑했던 그 순간의 기분을. 어색했지만 뿌듯했던 기분, 혼자라는 게 외롭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했던 복잡한 마음. 글을 쓰는 동안 그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트 주인 아저씨의 웃음, 양파 하나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 계산대를 지나며 들었던 생각들.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자, 이제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은희 선생님의 말에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손에 땀이 났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씩 읽어갔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모두 달랐지만 어딘지 비슷한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나이 들어서야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손자를 처음 본 날에 대해 썼고 다른 분은 남편과 싸우고 난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간 이야기를 썼죠. 서진 씨도 읽어보실래요? 드디어 서진 차례가 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양파 하나를 사던 날. 나는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양파 하나만 샀다. 마트 아저씨가 하나만 사도 되느냐고 묻는 나에게 웃으며 대답해줬다. 당연하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 글을 읽는 동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를. 양파 하나를 사는 것조차 낯설고 어색한 사람이 됐다는 걸. 글을 다 읽고 나니 교실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정말 좋은 글이에요.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져요. 은희 선생님이 칭찬해줬습니다. 서진 씨, 평소에도 글을 쓰세요? 아니요,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쓰시다니.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디테일한 묘사가 좋아요. 양파 하나를 사는 장면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씩 칭찬해줬습니다. 서진은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자신의 글을 이렇게 인정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학창시절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글 잘 쓰시네요. 선생님도 칭찬하시고. 과분한 말씀이에요. 과분하지 않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양파 하나를 사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정말 잘 전달됐어요. 그날 밤 서진은 기분이 좋아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가족들에게는 밥 잘하는 엄마, 살림 잘하는 아내로만 인정받았는데 여기서는 글 잘 쓰는 강서진으로 인정받은 거죠. 다음 주 수업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글도 더 자신 있게 읽었죠. 매주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서진 씨, 혹시 공모전에 관심 있으세요? 수업이 끝난 후 은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공모전이요? 네. 완도군에서 매년 하는 수필 공모전이 있어요. 서진 씨 글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요. 상금도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성이 더 중요하죠. 서진 씨 글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공모전이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쓴 글로 공모전에 나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건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해숙도 옆에서 응원해 줬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그림 전시회 할 때 떨렸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서진은 공모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썼던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다듬어서 내기로 했죠.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존중했다. 처음 완도에 와서 썼던 그 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더해서 더 깊이 있게 썼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완도에 온 이유,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들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공모전 마감일까지 2주일 정도 남았을 때 태민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이혼 조정 날짜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알겠어요. 그럼 그때 보자. 네. 태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진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받아들인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정말 이혼이 성사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두렵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어요. 서진 씨, 괜찮아요? 해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복잡해요. 당연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 서진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요? 63년을 살아온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조정날 서진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고 소음도 너무 크게 느껴졌죠. 가정법원에서 태민을 만났습니다. 태민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고 얼굴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옷도 구겨진 걸 입고 있었죠. 서진아, 당신 잘 지냈어요?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남남이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화해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태민 씨는 어떠세요? 태민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혼에 합의하시는 거네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태민이 가지고 서진은 예금의 절반을 가지기로 했죠. 3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됐거든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태민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내가 너를 잘 몰랐나 봐.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서로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럼 잘 살아. 건강하고. 당신도 잘 지내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태민은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진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완도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죠.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6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완도에 도착했을 때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혼했어요. 축하해요. 해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축하였지만 서진은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었죠. 그날 밤 바다를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강서진으로서의 시작이.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공모전에서 입상했다는 거였죠. 서진 씨, 축하해요. 은희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우수상이에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상금이 200만 원이에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상을 받다니. 63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시상식 날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상장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강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첫 번째 상이구나. 준혁이 엄마도 태민의 아내도 아닌 강서진으로서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해숙 언니와 은희 선생님 그리고 완도라는 이 아름다운 곳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박수를 들으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해숙과 함께 바다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와인과 치즈로 소박한 파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어요. 서진 씨,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계속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고요. 여기서요? 네.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제 진짜 집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집이에요. 해숙은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 알아요. 완도가 우리를 받아준 거죠. 6개월 후 서진은 완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해숙의 펜션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대해서 바다글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에게는 숙박뿐만 아니라 글쓰기 체험도 제공했습니다. 서진이 직접 수필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였죠. 하루 2만 5천 원의 숙박과 글쓰기 수업을 함께 제공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첫 번째 손님이 물었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이었어요. 저도 여기서 글쓰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이 유진과 함께 완도에 왔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살고 있구나. 응. 어때? 좋지? 좋아요.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서울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르세요. 그래? 네. 훨씬 밝아지셨어요. 더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요. 유진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봐요. 고마워. 정말 행복해. 저녁에 바다를 보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더라. 요즘에는 등산 동호회도 들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그러시던데.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밝더라.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찾은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준혁은 엄마의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가 이런 걸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늦게 시작했지만 즐거워. 그날 밤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나이 들면 외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 혼자였던 걸 비로소 느끼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 혼자라는 게 자유롭다는 거니까. 외로움과 자유는 한 끗 차이야. 일기를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진짜 나를. 강서진이라는 사람을.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작이 더 아름다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서진아. 정말 잘했어. 이제 서진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미래가요.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였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서진의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서진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글쓰기를 가르쳐주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강서진이 진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진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